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세대의 경조사비와 각종 모임 회비 평균은 약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에서 쓰이는 돈이란 건데요. 돈을 들여 모임에 참여해 그 이상의 가치를 얻는다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후회되신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그 모임을 그만두지 않고 습관처럼 참여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해당하는 모임에 다니고 계시다면 오늘 바로 그만두세요. 이런 모임 한번 잘못 들면 인생이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내 삶에서 중심을 잡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도 드릴 테니까요.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모임 그 첫 번째. 남 얘기 많이 하는 모임. 여러분, 남 얘기 많이 하는 모임에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대화의 주제가 누군가의 뒷이야기로 바뀌는 자리 말입니다. 처음엔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며 호기심으로 듣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편해지고 심지어 자리를 떠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더 나쁜 건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이웃 모임에 초대받아 나갔는데 분위기는 다들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대화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 아들이 이번에 대학 떨어졌다면서? 나는 그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면 대화는 점점 누군가의 약점이나 실수에 집중됩니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한 말들이 나중엔 상대를 깎아내리는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처음엔 다들 원래 이런 얘기하며 사는 거지 뭐 싶지만 결국엔 혹시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 얘기 위주의 모임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관계와 마음에도 해를 끼칩니다. 첫째, 이런 모임은 진정한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화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안에 진실한 공감이나 배려가 자리할 틈은 없습니다. 둘째, 이런 모임은 우리 자신을 더 예민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 얘기는 결국 관계를 상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재미있어 보였던 대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모임 자체를 껄끄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을 해보세요. 남 얘기가 시작되려 할 때 분위기를 전환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요즘은 다들 어떤 취미를 즐기세요? 처럼 긍정적인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다른 사람 얘기에 동참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맞장구 치기보다는 아, 그랬군요 하고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모임에서 이런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을 점점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남 얘기 위주의 모임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더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에 얽매이기보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시간을 선택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단순한 뒷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모임 그 두 번째. 소비 중심 모임. 여러분, 모임에 나가서
예상보다 많은 돈을 쓰고 후회했던 적 있으시죠? 이런 곳은 대부분 한 명의 미꾸라지가 있기 마련인데요. 처음엔 단순히 모임의 목적에만 충실하려고 나간 자리였는데 그 모임의 한 명이 굳이 돈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돈 자랑은 그 자리를 더 이상 모임의 장이 아닌 돈 자랑의 장으로 전염시켜버리죠. 누군가가 자신이 산 고가의 물건이나 여행 경험을 자랑하면 내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신경 쓰이고 내 나이도 나이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브랜드가 좀 있는 걸 입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실제로 과소비를 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늘 쓸데없이 서로 과시하는 것에 노출되면 아무리 현명했던 사람도 약간씩은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모임 자체가 경쟁과 비교로 이루어질 경우 결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고 표면적인 관계만 남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소비 중심의 모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모임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모임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 대답이 단순히 돈을 쓰게 만드는 자리 같다면 그 모임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임에서 소비 압박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참여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소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먼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엔 각자 책을 한 권씩 추천해 보는 게 어때요? 혹은 다음에는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집에서 가져와 나눠 먹으면 좋겠어요. 같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은 소비를 줄이면서도 모임의 재미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모임에 나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불필요한 소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임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진정한 즐거움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더 소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필요한 모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을 분명히 구분해 보세요.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그 세 번째. 사사로운 경조사 모임. 명수 할아버지는 며칠 전 친척의 아들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친척은 얼굴 안 본 지 몇 년. 그 아들은 얼굴 안 본 지 20년은 좋게 넘은 것 같네요. 가는 게 망설여졌던 명수 할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어릴 적 귀엽다며 챙겨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 어린아이가 이번에 결혼한다니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명수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축의금을 준비해서 참석했습니다. 들어가니 접수대에서 축의금과 식권을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신랑 측 가족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축의금을 건넨 뒤 방명록을 쓰고 식권을 받은 명수 할아버지는 시계를 봅니다. 결혼식까지는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주인공은 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신랑을 찾아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민철 군 맞으시죠? 저는 김명수라고 하고요. 아버지 쪽 먼 친척됩니다. 민철 군 어렸을 때 봤었는데. 아, 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랑은 친절하게 그러나 어색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는 척을 했지만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이분 누구시지?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 축하해요 라는 어색한 말로 급히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명수 할아버지. 역시나 내 얼굴조차 기억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내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지? 하는 허탈함이 몰려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비단 명수 할아버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체 왜 우리는 이런 자리에 나가는 걸까요? 놀랍게도 사실 그것은 막연한 관습 때문이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왠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가깝겠네요. 남들이 뭔가를 나눌 때
내가 빠지면 뭔가 소외될 것 같고, 다소 귀찮긴 해도 이렇게라도 인맥을 유지하는 게 다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일 것 같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유지한 인맥 중 정말 나중에 필요할 때 내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그 만남은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관성에 의한 것이었나요? 경조사 모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면 의미 있는 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방금 명수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이름만 아는 친척 혹은 친하지 않은 지인의 경조사라면 어떨까요? 초대장을 받고 축의금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를 꼭 가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억지로 참여하지만 막상 가보면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주인공과도 몇 마디 나누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이 자리에 갔지? 라는 생각이 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경조사는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자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까지 참석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 시간 낭비,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부담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됩니다. 경조사는 끊임없이 초대가 오니까요. 문제는 이런 부담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금전적으로 부담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매달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생활비나 다른 중요한 지출이 압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깝지 않은 지인의 결혼식에 10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내야 한다면 이는 정말 필수적인 지출일까요? 이런 자리에서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낭비됩니다. 초대받고 나가면서 준비부터 이동, 행사 참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허탈함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뒷말이 나올까 걱정되고 참석해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피로감이 뒤따릅니다. 특히 의미 없는 관계에서 오는 초대라면 이런 피로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나가셨던 경조사 자리 중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자리는 몇 곳이나 되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조사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쓸 경조사비를 30만 원으로 제한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초대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예산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청첩장이나 부고를 받았을 때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이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또는 이 자리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만으로도 불필요한 참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참석 대신 작은 선물이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꽃이나 손편지를 보내 축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은 줄이면서도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히 사정상 참석이 어렵습니다라고 전하세요. 이런 방법은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면 여러분의 삶은 더 단순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만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죠. 돈, 시간, 그리고 마음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고 진정한 관계와 소중한 시간에만 집중해 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이지 남을 축하해주거나 위로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그 4번째. 술 중심의 모임. 술자리 모임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자리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술이 모임의 주가 되는 경우 말입니다. 처음엔 딱 한 잔만 해요. 라며 시작했던 자리가 어느 순간 모임 끝나고 술 한잔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자리가 반복될수록 술이 아닌 사람 관계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술 한잔하며 속에 담긴 진솔한 얘기도 꺼내고 각자의 친목도 다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친해진 관계, 술 없이도 유지될 수 있던가요? 술이 있다면 빨리 친해지기 때문에 그 인연이 나와 되게 잘 맞는 인연이라고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되물어 보세요. 이 사람이 진정 내가 힘들 때 과연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일까요? 아마 대부분 아닐 겁니다. 술 중심의 모임은 단순히 그날의 기분을 망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자리에 자주 나가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임 자체를 기피하게 되죠. 셋째,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술 중심의 모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저는 오늘 한두 잔만 하겠습니다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점점 존중받게 됩니다. 또한 술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다음엔 낮에 산책 모임을 해볼까요? 혹은 이번엔 다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건 어때요? 같은 제안은 분위기를 바꾸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도 무알콜 음료를 먹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들 취해가는데 나만 그대로면 점점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울리기 위해 내가 원치 않는 술을 마시는 것보다 그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진짜 소중한 인연이라면 술이 있든 없든 내가 편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 자리에 대한 귀가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 1차만 하고 2만 일어나 볼게요. 확실한 기준을 세워보세요. 술 중심의 모임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술로 얽힌 대화가 아닌 진솔한 대화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진정한 교감을 쌓는 자리를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은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한 자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5. 목적 없는 시간 때우기 모임. 여러분, 이런 모임에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 자리인데도 누군가의 권유로 가게 된 단순 친목 모임 말입니다. 처음엔 그래도 사람도 만나고 시간이나 보내자는 생각으로 참석했지만 막상 자리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 있자니 허탈함만 밀려왔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이웃이 모임에 나와보라며 초대했습니다. 별거 아니고 그냥 다들 얼굴 보려고 모이는 자리예요 라는 말에 큰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특별한 주제도 의미 있는 활동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의 일상 얘기를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점점 무의미한 수다나 심지어 다른 사람 험담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엔 시간 낭비만 했네라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목적 없는 모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째, 이런 자리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습니다. 특별한 목표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차라리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 이런 모임은 오히려 피로감을 줍니다.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다 보면 마음까지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되면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모임에 참석하기 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이 모임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만약 이 질문에 뚜렷한 대답이 없다면 그 모임은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또한 모임을 생산적인 자리로 바꾸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엔 각자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한 권씩 가져와 얘기해보는 건 어때요? 혹은 이번에는 다 같이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제안은 모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임 참석 전에 자신에게 더 가치 있는 활동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의미 없는 자리보다 자신에게 더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모임이 계속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모임의 빈도를 점차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목적 없는 모임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 중요한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고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소중하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그 6번째. 허세와 자랑 모임. 여러분, 허세와 자랑이 가득한 모임에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고 대화도 활발할 것 같아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자리 말입니다. 누군가는 새로 산 물건 자랑, 또 누군가는 자녀의 성공을 과시하며 끝없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런 자리에선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되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선의 할머니가 몇 년 만에 모인 동창회에서의 겪은 일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회포를 풀 줄 알았는데 대화는 대부분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더군요. 우리 애는 이번에 해외 유학 갔어라든지 나는 요즘 골프 회원권을 새로 샀는데 코스가 끝내줘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선의 할머니는 그걸 계속 듣고 있자니 점점 마음 한편에서 내가 지금 이걸 왜 듣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자랑이 계속될수록 대화는 겉도는 이야기로 변했고 그 자리가 끝난 뒤에 마음속엔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이런 허세와 자랑의 모임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이런 자리에서는 진정한 관계가 쌓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누가 더 잘났는지 경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둘째, 자꾸만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모임에 자주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세와 자랑에 동조하게 되는 위험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허세와 자랑의 모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의 흐름을 바꿔보세요. 누군가 자랑을 시작했을 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처럼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는 질문으로 대화를 전환해 보세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자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자랑이 계속되는 모임에서는 무리하게 맞장구 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자랑에 동조하기보다는 그랬군요처럼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런 태도는 자랑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자랑의 자리에 계속 부담을 느낀다면 점차 참석을 줄이거나 다른 모임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런 허세와 자랑이 반복되는 모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다면 모임을 새롭게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엔 다 같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 나누는 건 어때요? 혹은 다음 달엔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처럼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제안하세요. 결국 허세와 자랑의 모임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더 진솔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은 단순히 비교와 과시에 쓰이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진정한 교감과 행복을 찾는 모임으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돈이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이고 있나요?
가십 위주의 모임, 경조사, 소비 중심의 모임, 술 중심의 만남, 목적 없는 시간 때우기, 허세와 자랑의 모임들. 이 모든 자리들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을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에 계속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남들의 눈치나 오랜 습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쌓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은 단순히 형식적인 자리에서 낭비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모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와 활동을 중심에 두고 내 삶의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먼저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 모임이 있다면 스스로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자리가 진짜 나에게 중요한 자리인가? 관계의 깊이를 고민해보고 진정성 있는 인연에만 집중하세요. 또한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불필요한 모임 대신 나만의 시간과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자원봉사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허세나 자랑보다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모임을 만들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새로운 모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무의미한 자리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가 주체가 된 삶으로 빛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말려낸 웃음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